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웨ल्스 매니지먼트의 신용하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여러 투자자분들의 좀 관심을 끌고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패시브 펀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만히,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패시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TF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ASX나 아니면 미국의 증시, 한국의 증시에도 심지어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사고 팔고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할 때 살 수 있고 원할 때 팔 수 있는 그 유동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주 ASX 지수 펀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수에 있는 S&P 500 이 지수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의 회사들이 현재 이런 ETF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를 좀 몇 개를 알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iShares라는 그런 펀드 회사가, ETF 펀드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베타쉐어스라는 회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스파이더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데요. SPDR이나 베넥이라든지 다양한 ETF 프로바이더들이 호주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를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전체 지수를 함께 살 수 있는 거여서, 그 뜻은 뭐냐면 ASX 200 지수라고 하면 상위 200 기업의 골고루 지수만큼 마켓캡, 그러니까 시총액만큼 이제 나뉘어서 투자가 되어지는, 한꺼번에 전체 지수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게 되고, 보통 이제 마지널 에러라고 하는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 리턴은 이제 조금의 피를 빼고라고 치면 9.8이라든지 9.9라든지 아주 스몰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적으로 보았을 때 동시에 200개의 기업을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수가 오르는 만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장기적으로 이 주식들이 줄 수 있는 많은 분산 효과를 함께 얻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호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심지어 한국 증시까지도 호주 ASX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을 제외한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지수를 함께 가지고 있는 펀드도 ETF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지역이 좀 많이 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남아에 있는 주식 지수를 같이 들고 있는 그런 지수 상품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베트남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의 지수에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주식이 좋은지, 그 회사가 뭔지 솔직히 알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투자의 익스포저를 가지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나라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나라의 지수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전 세계 시장도 포함이 되고요, 호주 시장도 포함이 되고, 주식시장 안에도 여러 가지의 섹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테크놀로지 섹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뱅킹 앤 파이낸스 섹터, 마이닝 앤 리소스 섹터, 리테일 섹터, 아그리컬처럴 섹터, 여러 가지의 이 섹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장 지수 펀드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소액으로 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 ETF라고 하면 추후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섹터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둔 테마 ETF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가장 핫하고 있는 뭐 e스포츠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그 게이밍인데요. e스포츠가 좀 많은 이 각광을 가지고 있고 좀 정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특정 펀드 회사 같은 경우는 e스포츠에 관련된 주식들을 모은 뭐 상위 50개 기업 아니면 상위 30개 기업을 모아둔 그런 ETF 펀드도 존재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나는 e스포츠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지수 펀드에 오래 장기간 가지고 있으셔도 그 섹터가 더 빠르게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외로 최근에 좀 저희가 손님들한테 레코멘드 드리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넷 보안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 회사들을 모아둔 ETF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이렇게 선호를 하냐면요. 추후에 이제 모든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모든 자료들이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은행도 할 거 없이 뭐 로이어 펌도, 로펌도 그렇고요. 회계 펌도 그렇고 많은 큰 섹터들이 모든 자료를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지금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다타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행된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하나에 다 올인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섹터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시면 이 up and down, 그러니까 변동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섹터에 올인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런 조금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라든지 아니면은 뭐 15%라든지 작은 알로케이션을 이제 포함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상품들의 투자 코어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메인 투자 상품들에 더해서 약간 좀 추진체 역할을 해주는 성장을 빨리 했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이 연평균 평균에 뭐 8% 10%가 난다라고 하시면 이 섹터가 정말 좋아지는 그 시점이 왔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뭐 2, 3%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좀 추진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틀라이트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ETF 같은 경우는 100%라기보다 여러분들 분산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패시브 펀드는 그 지수 상장,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테마에 함께 투자하는 방향도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액티브 펀드가 과연 무엇인가? 액티브 펀드는 그렇게 큰 관리나 운영 없이 이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 ETF들에 비해서 액티브라는 것은 활동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한 펀드 회사 안에 아날리스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리서치하는 그런 리서치 연구원들이 함께 하면서 시장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목표를 잡은 펀드들을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고 저희가 칭해서 부릅니다.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는 그만큼의 리턴만 보여줄 수 있지만 액티브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테크놀로지 섹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금융권 섹터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이제 다시 테크놀로지 섹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운영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펀드 매니저 이외에도 이제 뭐 이 리서치 아날리스트들이나 뭐 여러 인력들이 함께해서 항상 시장 조사와 항상 회사 이제 임원들과 만나서 내가 우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들을 일을 하면서 지수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려다 보니 어느 정도의 운영 비수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호주에는 뭐 거의 수천 개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전 비디오들을 보시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과 이제 인터뷰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펀드 매니저들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전에 했던 펀드 매니저들과 했던 인터뷰들도 여기 한번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어떤 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장단점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기재가 예전에 골프를 치면서 다른 펀드, 액티브 펀드 매니저와 내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한 10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ETF가 당신의 펀드보다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워런 버핏이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내기를 했었대요. 골프를 하면서. 그럼 몇 년 뒤에 한번 우리 수익률을 비교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정말 잘하는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증시보다 수익을 못 거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스피바 리포트라 그래서 S&P 500 지수가 발표하는 그런 액티브 매니저와 패시브 매니저의 초과 수익률 달성에 대한 누가 더 잘했나를 항상 매년 비교하는 그런 다타 사이트가 있어요. 시장이 활황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한 방향으로 오르기만 할 때는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약 70%에서 80% 이상으로 액티브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가 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테크놀로지 섹터가 초과 수익률이 이만큼 났다라고 하면 그 외에 있는 다른 섹터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고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섹터별로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우리는 테크 섹터가 좋을 것 같아라고 투자한 펀드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과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히스토리로 봤었을 때 시장이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있을수록 보통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액티브 펀드의 장점 중이라고 하면 유동성과 그리고 빠른 대처력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패시브 펀드, ETF들의 장점은 운용 보수가 적다라는 점이에요. 보통은 뭐 0.1%에서 뭐 0.34% 정도로 되게 낮은 보수율을 차지를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실제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냥 ASX 200이라고 하면 그 ASX 200 안에 갖고 있는 회사들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편이라는 점, 그게 아마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초과 수익률을 내면서 시장을 이상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이 많은 펀드 매니저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알맞는 펀드 매니저를 고를까입니다. 저희가 자산관리사로서 이제 하는 부분 중에 큰 것도 하나도 이제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를 저희가 많이 매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슈퍼 안에서도 손님의 취향에 맞는, 손님의 비유에 맞는 펀드 매니저들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저번에 이제 보셨던 그런 인터뷰 영상들처럼 저희가 항상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꼭 많은 리서치를 하셔야 되고, 그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들이 항상 또 내년에 당장 지속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탑 10 홀딩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시고 나의 투자의 방향에 맞는 탑 10 홀딩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패시브 펀드 대 액티브 펀드를 뭐 쳐보시고 구글링 해보셔도 정말 다양한 리서치 자료와 다양한 아규먼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좋고 나쁘게 없고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